자, 이번에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자, 그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 지금 공범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도 그 천하람 의원 등 개혁신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그 칠불사 회동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모양입니다. 칠불사 회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24년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 그러니까 당시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천하람 원내대표,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가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내용인즉슨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씨와의 통화 기록 그리고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보여주면서 그 총선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시 그 이준석 의원과 그 김종인 그 공천관리위원장 등이 지도부가 모여가지고 비공개 논의를 했는데 부정적이다라고 해서 이걸 거절했다는 건데, 천하람 그 의원은 이번에 그 검찰의 그 국회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치적 망신주기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좀 급한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 그 트럼프 관련해서 통상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깃으로 이준석을 잡은 게 아니냐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음모론의 정치적인 그런 그 레파토릭에 네. 지금 쌓여 있는 게 아닌가 개혁신당이. 실제로 근데 개혁신당이 라이브로 그걸 중계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억울하다고. 아니 그 미국 관세는 관세 협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세대로 하는 거고 예. 특검은 특검대로 돌아가는 건데 특검도 지금 3개의 특검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권이 뭐 좌지우지 하겠습니까? 특검은 특별검사가 독립적인 권한 지위를 가지고서는 본인들이 수사하는 거죠. 근데 다만 뭐 기간이 150일, 180일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연말까지 하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빠른 수사와 그런 속도전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대표 이번에 선출됐는데 그 선출되자마자 다음 날 했다고 이게 교모하게 맞아떨어지고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새벽에 했다고 또. 그렇죠. 새벽에. 6시에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음모선으로 정치적인 뭔가 레파토리를 만들고 싶긴 하겠지만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의 입장에서는 아니 해외 출장할 거 사실 그 압수수색 기간 조정해갖고 그날 간 것이다. 그러니까 나름의 사전에 협의가 되고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려를 해갖고 그날 간 것인데 그거를 또 그렇게 천하람 의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온당치 않고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이준석 당대표 시절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 보궐선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선 개입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그런 공천에 대해서 얼마나 개입했느냐 그리고 윤석열 개입에 대해서 얼마나 공범으로서의 조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수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이 지금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번에 42번 총선에 대한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이 참고인 신분이었던 것이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에 압수수색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영선의 그런 재보궐선거에서의 그 의창 창원 지역구에서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그런 이준석 당대표 당시에 역할이 꽤 크게 관여가 돼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정황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언론에 그 명태균 씨와 이준석 당대표의 그 카톡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 윤석열 대통령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그 관계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당선인 쪽에서는 창원을창 경선 실시하라고 왔다는 것 같은데요? 라고 정황을 명태균 씨한테 알려줍니다. 예. 그렇게 되면 명태균이 또 여러 가지 여기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단일 이제 후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요. 또 비공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이준석 당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창원에서 이기는 그 여론조사 가져와라 라는 카톡 정황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영선의 단수 공천을 위해서 당대표인 이준석도 나름의 역할을 했었던
부분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번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실제로는 그런 수사와 조사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한 하나의 단계였기 때문에 너무 개혁신당이 이번에 그런 전당대회랑 연결해갖고 정치적인 그런 수사로서 얘기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오셨네요. 이거 이렇게 출력을 해 오시고, 그러니까 워낙에 요즘에 특검에 3특검에 대한 이슈도 많고 예. 과거의 것으로 들어가면은 차곡차곡 이게 하나씩 쌓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머리에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지금 워낙에 중요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그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다른 걸로 교체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와, 공부를 엄청 하십니다 지금. 아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와. 그러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슈가 요즘에는 정말 너무 특히 여당이 되다 보니까 예.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책적인 이슈 플러스 정치적인 사건 거기다 특검 거기다가 수많은 전당대회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실시간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말하면서도 틀리는 것들이 틀리면, 있으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특히나 편집하실 때 고생하시잖아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틀린 거예요 하면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막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거 죄송해가지고 어떻게든 조금 더 올바르게 얘기해볼까 노력하는 일환이라고 공부를 얘기해 많이 주십시오. 하십니다 지금. 예.